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손. 만지시는지 보고 좀 잘 쳐요. 오케이. 살고 보세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의 김경아입니다. 지난 8일 대전의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소식은 인근 주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야생의 본능을 가진 맹수가 도심 인근을 배회한다는 소식에 학교는 문을 닫고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야 했는데요. 처음 늑구의 탈출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우리는 맹수 습격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공포는 어느덧 무사히 돌아오라는 간절한 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연합뉴스 TV는 어떻게 포착했을까요? 8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 오월드에서 사육 중이던 30kg 무게의 수컷 늑대 한 마리가 울타리 틈새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수색 현장에 경찰과 소방, 동물원 직원 등 총 24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추적 중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문을 폐쇄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한 교육 현장의 대응 상황을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발생한 퓨마 탈출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동물원에 반복되는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늑구 응원 열풍과 대통령의 언급, 심지어 가상화폐 시장의 반응까지 입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보도는 늑대가 실제 활보하는 영상을 확보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와 위험성을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2018년 과거 사례를 소환해 안전관리 부실을 짚어준 점은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적절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늑대의 행방만을 쫓는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가상화폐 시장과 정치권,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두루 살피며 이 사건이 대중에게 소비되는 방식을 조명한 기획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뉴스의 대중적 흥미를 더함과 동시에 사건의 파급력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보도입니다. 하지만 늑구에 대한 응원과 화제성에 보도의 무게중심이 쏠리다 보니 수색 지역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나 조우시 대처법 등 실질적인 안전정보 제공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감성적인 접근만큼이나 실무적인 안전보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늑구 코인의 등장은 자칫 투기적인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만큼 보도 전문 채널로서 이에 대한 경계 섞인 분석이나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을 지적하는 관점이 곁들여졌다면 더욱 균형 잡힌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널뛰고 있고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죠.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사는 곳과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 대책의 상세한 로드맵을 연합뉴스 TV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6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입니다. 지급 시기는 오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기초수급자 55만 원, 차상위 계층 등은 45만 원을 기본으로 받게 되고요.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차등 지급받습니다. 온라인이나 지자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복잡한 지원 금액 체계를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지원과 같은 세부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준 점은 정보성 측면에서 우수했습니다. 또한 출생연도, 요일제 등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미리 고지하여 시청자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보도는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절차적 안내는 충실했지만 고액 자산가 제외라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은 내가 70%에 해당할까일 텐데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 상세히 다뤘어야 합니다. 또한 6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을 때 추가적인 물가 상승과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균형 잡힌 분석이 있다면 정책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동 정세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에너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곧 우리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단체와 경제계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직접 서울 도심에서 가도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경제계 전반에 확산 중인 에너지 절약 기조도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현재 50여 개 기업이 차량 부재와 소등은 물론 화상회의와 재택근무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수송용 석유 3%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과 함께 일상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고유가 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대책 보도와 맞물려 민간의 사전 예방 노력을 조명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경제계가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해 사회적 연대감을 강조한 점이 좋았습니다. 딱딱할 수 있는 경제계 소식을 가도행진이라는 역동적인 현장 화면과 쇼츠 영상을 함께 구성해 몰입도를 높였고 에너지 절약이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화적 코드임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추진하는 고효율 설비 전환이나 에너지 감축 목표 수치 등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부족했습니다. 캠페인이 단순한 홍보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절감 기대 효과가 수치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사원이나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목격한 시민들의 생생한 반응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시청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대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을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치밀한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일본의 범죄 조직 야쿠자가 개입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인 쿠도카이자 소속의 제1교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태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에 대마 636kg을 숨겨 밀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베트남 호치민에 거점을 둔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고 냄새 차단과 부피 감소를 위해 진공 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굳게 잠긴 컨테이너를 강제로 개방하는 현장 영상과 빼곡히 쌓인 박스 등 시각적 증거를 확보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야쿠자의 개입과 해외 범죄 조직과의 공모 실태를 보도함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범죄 수법의 치밀함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범죄자들의 능력을 과대포장하거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전달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태국에서 인천항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가 검역 및 통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혹은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더욱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약류 범죄 보도는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약 유통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나 정부의 대응 체계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도한다면 공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경제 기상도라 불리는 IMF의 4월 세계 경제 전망이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받아든 1.9%라는 성적표는 과연 안심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동일한 1.9%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8%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낮은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세계 성장률이 2% 안팎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보도는 IMF의 수치만을 단순히 전달하지 않고 한국은행 총재의 인터뷰와 OECD,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를 조밀하게 비교하여 시청자들이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전망치가 기관마다 엇갈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IMF와 나티식스 사이의 0.9%포인트라는 간극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IMF는 왜 낙관론을 유지하는지, 반대로 투자은행은 왜 비관론을 펴는지 그 논거의 차이를 심도 있게 파고드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거시지표 보도는 자칫 시청자의 일상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가 향후 금리 정책이나 가계부채 일자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활 밀착형 분석이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화 학생은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노년의 여가 문화를 조명했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지금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잘 쉬고 잘 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방송은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가 넘어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방송은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탑골공원은 노인들의 성지로 불려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이 공원에 낯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반복되는 음주, 소란 행위에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원은 깨끗해졌고 신고 건수도 줄었지만 여가를 즐기던 노인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황혼의 나이, 제대로 쉬고 즐기는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약 3.6시간. 나이를 먹을수록 그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세대들이 제대로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상당수가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고령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외부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을 만나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서로 연결됩니다. 이 원리는 노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쉬는 것을 배우지 못한 노인 세대에게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노력 중입니다. 이곳은 서울 동작구의 낭만 시니어 라운지. 오늘은 옛 추억이 되살아나는 음악 다방이 열리는 날입니다. 노년의 시간을 함께 어울려 교류하며 즐기는 경험. 삶의 만족도도 높이고 자존감도 채워져 주변에도 적극 추천하게 된다는데요. 여유와 즐거움을 원하는 고령층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의 즐거움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어르신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이번엔 경기도 고양시로 갑니다. 이곳은 55세부터 이용 가능한 시니어 전용 도서관입니다. 시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을 위해 큰 글자책이 준비되어 있고 디지털 교육과 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곳에서 시니어들이 서로 모여 소통하고 배우지 못했던 문화나 정보들을 나누며 여가를 즐기는데요. 특히 인기 있는 것은 노래교실. 수업을 하는 강사도 학생도 모두 시니어입니다. 강사도 원래 도서관을 찾던 방문객이었다는데요. 같이 부르는 노래 한 곡은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갈 곳, 배울 곳, 소통할 곳이 있다는 자체가 소중합니다. 고령층이 고립되지 않게 함께 모여 식사하며 소통하고 건강을 챙기는 이색 모임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모임이 열립니다. 직접 준비한 재료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의 의미.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장기와 바둑이 금지되면서 갈 곳을 잃었던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탑골 어르신 문화 놀이터인데요. 공원 근처 낙원상가에 문을 연 덕분에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월 개관 이후 방문객이 1,000명을 넘어섰다는데요. 서울 외 지방 방문객도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와 바둑을 두고 처음 만난 사람도 친구가 되는 공간. 공원 관리와 어르신 문화 공간을 분리하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생긴 셈입니다. 자연스럽게 과거 노인들의 성지라고 불리던 탑골공원도 이제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입니다. 잘 먹고 운동하며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이들, 시니어 루덴스의 도전을 응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정화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즐기는 시니어 루덴스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는데요. 노년은 누군가의 돌봄을 기다리는 끝이 아니라 자신만의 즐거움을 완성해가는 또 다른 황금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즐겁게 노는 법을 배우는 어르신들을 보며 제 미래를 다시 그려보게 됐는데요. 저 또한 제 시간을 능동적으로 채우고 스스로를 즐겁게 돌보는 법을 연습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적 돌파구가 될 수 있었던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중동 전쟁 상황에 우리 언론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오고 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월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21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렬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원인, 쟁점들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먼저 언론 분석 기사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전 세계의 이목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는데요. 네. 당초 이제 어떤 기대감과는 좀 달리 미국과 이란은 1차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네. 또 재협상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핵 문제에서 큰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미국이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요구하자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최대 5년 중단을 역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1차 협상이 결렬된 후에 이제 미국과 이란은 그 책임을 놓고 이제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포기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거부했다고 전했지만 또 이란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미국이 이제 꼴대를 계속 옮기면서 과도한 요구를 해서 신뢰를 쌓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호르무즈 해협의 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죠. 언론에서는 양국이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또 이란은 미국의 요구가 주권 침해 수준이라고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협상 기간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란의 강경파를 자극해서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가운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이란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으려 했다고 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전했고 진보 언론에서는 미국이 휴전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해 이란의 불신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첫 번째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은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겠다고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란도 네. 이에 굴복하지 않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잖아요. 두 나라의 의도와 파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예, 미국과 이란의 이제 1차 협상 결렬로 인한 여파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급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원유의 약 20% 그리고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서 이제 봉쇄되다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역으로 이제 봉쇄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이 쥐고 있던 카드를 이제 먼저 실행함으로써 상대를 무력화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란이 해협 통행료와 이제 원유 수출로 이제 전쟁 자금을 확보해 온 만큼 이를 차단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특히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더는 이란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차 협상 결렬의 이제 책임을 이란에 묻고 군사적 우위를 통해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해상 봉쇄라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이상 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굴복을 유도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란 역시 이제 내부의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면서 항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예. 언론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싸움을 넘어서 중동 전체를 집어삼키는 어떤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예. 양측의 벼랑 끝 전술이 가져올 후폭풍에 전 세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대를 모았던 어쨌든 1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을 내면서 국제사회도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었는데요. 네.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법한 이스라엘의 행동이었죠.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놓고도 비판이 계속 잇따랐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어땠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뭐 헤즈볼라 그리고 미국과 이란을 향해서 이제 모두 즉각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졌는데요. 뭐 프랑스와 영국, 호주 등은 이스라엘이 이제 민간인 사상자를 양산하고 휴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면서 레바논이 휴전 협정의 보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어떤 국제법 위반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유럽연합에 이스라엘과의 협력 조약 체결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방탄조끼까지 입고 레바논 점령지에 나타나서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이 이제 없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외신 보도 가운데 이제 CNN 같은 경우는 미국 행정부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막대한 화력을 배치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보를 부추기고 있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는 휴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략적인 불협화음이 협상 결렬의 한 원인이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또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각국의 주권과 또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상식이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언론들은 아시아의 주요 우방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국제사회 내에 이스라엘의 고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서구권의 인권 중시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1차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공세로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협상도 그렇고요.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전망들도 많이 나왔는데 네. 괜찮은 기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분석해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협상 결렬 직후에도 이란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군사적인 압박 수위는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었죠. 특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난 것이 아니고 결국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언뜻 들으면 좋은 얘기 같지만 다음 발언이 문제입니다. 예.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에서 쓸 카드가 없다면서 1시간 안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발전소 등 모든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다면서 석기 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국이 협상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첫 협상은 결렬됐지만 양측이 핵심 쟁점을 몇 가지로 좁혔고 또 휴전 기간 안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후속 어떤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예. 로이터 통신은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양측 모두 긴장 완화를 고려할 강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미국 내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란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릴 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고 예. 또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한 이란의 에너지 공급 압박이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어쨌든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 정세가 더욱더 급변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어떤 예측이나 전망이 참 정말 어려워요. 무색하리만큼 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경랑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언론은 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이 내놓는 특히 이 스트롱맨들이 내놓는 네. 자극적인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발언에 숨겨진 맥락을 좀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어떤 해석이나 전망이 틀렸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막거나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언론에서 이제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분석하느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전쟁으로 인한 어떤 무고한 희생 그리고 비극의 참상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쓰러져가는 민간인의 삶과 또 파괴된 일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숫자나 게임이 아닌 인류의 비극이라는 점을 언론이 좀 상기시켜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